이번 시간에는 2013년 5회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CNC 선반에서 내외경 황삭 사이클에 사용되는 G코드는 내외경 황삭 사이클은 G71이고요. 내외경 황삭 사이클 정삭 사이클은 G70입니다. 정삭 사이클 보통 CNC 선반 을 이용하는 컴퓨터용용 선반 기능사 실기 작업에서 이 G70과 G71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황삭 사이클이 G71, G70이 정삭 사이클입니다. G90은 내외경 절삭 사이클이 되겠고요. G94는 단면 절삭 사이클입니다. G98은 분당 이송을 뜻합니다. 분당 이송. 그래서 단위는 분당 이송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퍼 미뉴트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가는 홈붙이다를 가진 커터로 가공된 기어의 면을 매끄럽고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법은 여기서는 기어의 다듬질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기어 절삭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호빙, 그리고 기어 쉐이퍼, 레크 커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어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인데요. 기어 쉐이퍼를 이용한 기어 다듬질 가공은 기어 쉐이빙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수평 및 만능 밀링 머신의 크기를 표시한 것 중 틀린 것. 수평 및 만능 밀링 머신을 크게 표시를 하려면요, 테이블의 크기, 테이블의 이동 거리, 그리고 스핀들 중심선에서부터 테이블 윗면까지 최대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의 크기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버라고 하는 것은 밀링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절삭 공구를 부착하는 작은 축, 그리고 그 한쪽 끝이 기계 주축 끝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퍼가 져져 있습니다. 4번입니다. 나사에 접시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구멍의 일단을 원추형으로 확대하는 작업. 여기서 원추형은 카운터 싱킹을 나타내고요. 스포페이싱은 나사부, 머리부만 할 수 있도록 살짝 자리만 내는 거고요. 보링은 원추형이 아닌 사각형 머리부를 절삭하는 것입니다. 태핑은 앞나사를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답은 원추형이라고 쓰므로 답은 카운터 싱킹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절삭류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절삭류의 구비 조건, 방청 방식성이 좋아야 되고요. 이날점 발화점이 낮게 되면 쉽게 불이 붙습니다. 절삭류는 쉽게 불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낮을 것이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냉각성이 충분해야 되고요. 장기간 사용해도 변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옆에 있는 작업자가 감전이 되었을 때 우선 처리할 안전조치 방법은, 우선은 감전이 계속 되지 않도록 바로 스위치 전원을 꺼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선반 가공에서 대형이고 형상이 복잡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 면판을 사용해서 척에 고정할 수 없는 것들을 면판을 이용해서 고정한 뒤에 사용합니다. 면판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진구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일감이 가늘고 긴 공작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늘고 길게 되면 이게 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 장치가 되겠고요. 맨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나 벨트 풀리 같이 구멍이 뚫린 일감에 바깥 원통면 있죠. 원통면을 작업할 때, 그러니까 동심원을 가지고 있는 원의 중심이 같은 공작물의 원통면을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선반의 부속 부품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센터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를 가공하기 위해서 시업대에 한 끝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심압대에 고정되어서 사용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결합도가 높은 숫돌에서 알루미늄 같은 연한 금속을 연삭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우선 결합도가 많이 높게 되면 기공에 칩이 메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눈매움이죠. 기공에 칩이 메워지는 현상, 눈매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드레싱과 투루잉은 연상날이 묻어졌을 때 예리하게 하는 작업을 디레싱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형상을 원래의 입자의 형상으로 만드는 성형하는 것을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트루잉을 하게 되면 드레싱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주철제 랩으로 경화강을 랩핑할 때 사용하는 랩핑액은 주철 랩으로 경화강을 랩핑할 때는 주로 유료를 사용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유료는 보통 석유와 기계유를 혼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10번입니다. 지름이 120mm, 길이가 300mm인 탄소광의 봉을 초경합금 바이트로 절삭 깊이 1.8mm, 이송 0.3mm, 회전수 398 rpm 조건으로 선마 강화할 때 절삭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삭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회전수와 지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분의 파이 곱하기 120 곱하기 398이 되겠죠. 계산하면 150 정도가 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선의 종류 중에서 선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우선해서 그려야 되는 선,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순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선과 수문선이 중복되어 나타났을 때 외형선을 우선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여기 보기 중에서는 외형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공 방법의 표시 방법 중에 M은 어떤 가공 방법인가? 선반 가공은 L, 밀린 가공은 M, 평삭 가공은 P, 주조는 C가 되겠습니다. M은 밀린 가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기계제도에서 굵은 1점 세선을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 세상물에 보이는 부분을 겉모양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은 외형선이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은 치수선이죠. 치수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 이렇게 원의 중심을 표기하기 위한 선, 중심선이 되겠고요. 이 중심선은 가는 1.3선을 사용합니다. 4번입니다. 특수한 가공 부위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 특수 지정선이 되겠고요. 굵은 1.4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굵은 1.4선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으므로 4번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기하공차 기입 틀에서 첫째 구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서는 공차의 종류가 들어가죠. 공차의 종류.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게 평행도를 뜻하고요. 경사도, 진직도 등이 들어가겠죠. 기호가 들어가겠죠. 둘째 구획에는 공차값,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구획에는 데이터를 지시하는 문자, 기호 등이 들어가고요. 첫째 구획에 들어가는 것은 공차 종류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비경화 테이퍼 핀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부분은,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 테이퍼 핀의 가장 가는 쪽의 지름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가는 쪽의 지름 1번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구멍 50 플러스 0.025 플러스 0.009에 조립되는 축의 치수가 50, 0, 마이너스 0.016이라면 이는 어떤 끼워 맞춤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헐거운 끼워 맞춤이나 억지 끼워 맞춤, 이 중간 끼워 맞춤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구멍의 최소 치수면 50.009죠.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죠. 지금 구멍 최소 치수가 50.009인데 이게 축의 최대 치수 50보다 크죠. 이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H나
대문자이냐 소문자에 따라서 대문자가 구멍 기준 그리고 소문자가 축 기준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그 0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이 최대 치수가 0이기 때문에 축 기준 시 헐거운 기호 맞춤이라고 봐야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위치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일 때 우측 면도로 적합한 것. 우측 면도는 이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죠. 이쪽 이 부분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런 형상과 이런 형상이 나오고 이 부분이 수문선으로 보이겠네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KS 기어 제도의 도시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 입봉우리원은 입뿌리원이 아니라 입봉우리원은 이 끝원이네요. 이고로는 이 뿌리원이 되겠습니다. 기어가 있을 때 이게 끝부분 이 기어의 끝부분이 이 끝원, 이 부분이 이 뿌리원이죠. 그리고 피치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끝원은 굵은 실선, 피치원은 1.3선, 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끝원은 굵은 실선이고요. 피치원은 가는 1.4선으로 나타내고요. 이 뿌리 이고런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이줄 방향은 보통 두 개의 가는 1.4선이 아니라 세 개의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기계지도에서 각도 치수를 나타내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의 사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과 같은 것은 변의 치수, 2번과 같은 것은 현의 치수이죠. 현의 치수. 3번과 같은 것은 호의 치수, 4번은 각도를 나타내는 치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20번입니다. 공유합 기호에서 기호의 표시 방법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호는 기계의 실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호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운유 상태 또는 기능적인 중립 상태를 나타내고요. 숫자를 제외한 기호 속의 문자는 기호의 일부분입니다. 기호는 압력, 유량 등의 수치 또는 기계의 설정 값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안찌름이 20cm, 피스톤 속도가 5m/s일 때 필요한 유량은 분당 몇 리터/미니트인가? 여기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유량을 구해보면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속도 4분의 파이 여기서 그 분당 몇 리터/미니트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속도가 5m입니다. 지름을 미터 단위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러면 1m는 100cm이기 때문에 0.2m가 되죠. 그럼 여기도 단위를 맞춰서 0.2m 제곱 곱하기 5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크도 그 미니트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자, 1미니트는 60세크죠. 그러면 여기서 1세크는 60분의 1미니트입니다. 그래서 세크 단위를 제 미니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분자에서 곱하기 60을 해야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계산식과 계산에 대한 그 내용과 결과와 여기 지금 리터라고 하는 것은 1리터라고 하는 것은 1000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습니다. 이 계산한 값이 세제곱센티미터 퍼 미니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그 1000을 해주면 그 리터 값이 나오겠죠. 1000이 아니라 1000분의 1이네요. 1000으로 나눠주면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1 세제곱센티미터는 1000분의 1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57리터 미뉴트가 나오겠습니다. 결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안전제어 및 검사기능 등에 사용되는 엔드밸브로 가장 적합한 것. 엔드밸브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입력이 모두 나와야지만 그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 모두 그 압력이 나와야 출력이 나온다고 해서 투합 밸브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셔틀 밸브는 오어 밸브가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비압축성이어야 되고요. 열을 방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와 있는데 열을 방출하는 방출성이 좋아야 됩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되고요. 적절한 점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압력제 밸브를 분류한 것으로 밸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강압 밸브, 시퀀스 밸브, 릴리프 밸브,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죠. 압력제 밸브의 교축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공합 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공합 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 그러니까 들어가는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미터 인 방식이고요. 배기되는 유량의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 방식이죠. 그리고 블리드 오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쪽에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공급 쪽에 분기해서 이쪽에 교축 밸브를 달아주는 거죠. 달아줌으로써 바이패스 관로를 설치해서 흐름을 제어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해서 분기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면 이쪽 처음에 분기하지 않았을 때는 100으로 생각했을 때 100의 공기의 양이 모두 실린더로 갔었는데 분기를 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면 이 가는 양이 50이 되고 이게 30이면 이게 7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되는 분기되는 쪽 회로로 제어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미터 인 방식이 되겠고요. 26번입니다. 유압 동력부 펌프의 송출 압력이 6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이고 송출 유량이 30리터 퍼 미뉴트일 때 펌프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이고요.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유도를 했을 때 동력은 유량 곱하기 압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이 나왔으므로 이것을 곱해주면 60kg 중 퍼 센티미터 제곱 곱하기 30리터 퍼 미뉴트입니다. 여기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단위 환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면 1000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미뉴트를 60초로 바꿔야죠. 환산해 주겠습니다. 30리터 퍼 미뉴트를 바꿔주면 이 cc가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은 단위죠. 30 곱하기 1000 나누기 60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서 이 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500이 나오고요. 500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송출 압력은 그대로 60kg 중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500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곱하기 6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계산을 해주면 3000이 나오고요. 이것을 뉴턴 단위로 킬로그램 중을 뉴턴 단위로 환산해 주려면 1kg 중은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을 곱해주면 이 부분이 3000이 아니라 30,000입니다. 30,000입니다. 3만에 9.8을 곱해주면 294,300 뉴턴 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요. 이 세크 단위를 이제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미터는 100cm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43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뉴턴 미터가 줄이죠. 줄 세크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1와트는 1줄 퍼 세크니까요. 그래서 다시 여기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오면 2943 줄 퍼 세크입니다. 이게 2943 와트죠. 킬로와트 단위로 해주면 1킬로와트는 1000와트이기 때문에 2.94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식만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27번입니다. 유압 펌프 중에서 비용적형 펌프에 해당되는 것. 비용적형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용적형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용적형 펌프에는 회전 펌프에 기어 펌프, 나사 펌프, 베인 펌프가 있고요. 피스톤 펌프에는 회전 피스톤 펌프, 왕복 펌프가 있습니다. 비용적형에는 원심 펌프, 터빈 펌프, 충류 펌프 등이 있죠. 비용적 펌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터빈 펌프가 되겠네요. 펌프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네요. 터빈 펌프가 되겠네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는 용적형 펌프에 속합니다. 28번입니다. 공합장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공기 중에 먼지나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먼지나 수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건조기죠. 공기 건조기, 애프터 쿨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먼지, 지금 수분만 봤을 때는 건조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잘못 생각했네요. 먼지가 있으면 애프터쿨러 이 건조기는 수분만을 제거하는 거고요. 먼지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은 공기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건조기와 필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먼지가 들어가면 꼭 필터라고 보셔야 되고요. 수분만 제거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건조기 애프터쿨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공기 압축기 종류 중 터보형 압축기. 공기 압축기는 이렇게 용적형과 비용적형인 터보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터보형에는 날개를 축 방향으로 한 원심식과 반지름 방향으로 반대가 됐네요. 반지름 방향으로 한 것이 원심식, 축 방향으로 한 것이 충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터보형 압축기는 원심식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실린더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양로드 실린더 같은 거는 양방향 같은 힘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번 충격 실린더 빠른 속도를 얻을 때 사용되는 것 맞고요. 텐덤 실린더는 다단 튜브형 로드를 가졌다고 했는데 다단 튜브형 로드를 가진 것은 이렇게 다단 튜브형을 가진 것은 텔레스코픽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텐덤 실린더는 이렇게 실린더를 직렬로 두 개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한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쿠션 내장형 실린더는 그 스트로크 끝부분 충격이 완화되어야 될 때 사용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끝에 쿠션을 둠으로써 그 충격을 완화될 수 있게끔 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